소설 열국지세권. 소설 열국지세권. 아버지의 후처이며 새어머니인 제강과 바람이 나서 아버지가 죽고 왕위에 오르자 제강을 부인으로 삼았던 진헌공, 진헌콩, 이 죽자 진, 나라엔 큰 혼란이 일어난다. 제강과 진헌공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을 죽이고 여희는 자신의 아들 해제를 왕위에 올린다. 한편 세자 신생의 편이었던 사람들이 해제를 몰아내고 적국으로 망명해 있는 중이를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운다. 이극은 장사를 불러 해제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진헌공의 장례식에서 장사는 해제를 칼로 살해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도 자결한다. 해제가 죽자 여희는 순식에게 명하여 탁자를 군 위에 앉히게 한다. 여희와 그를 지지하는 동관호와 양호는 이극을 암살할 것을 지시하지만 도안이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스승처럼 모시던 추단에게 상의한다. 추단은 그에게 이극과 그의 무리들이 충신이니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자 도안이는 마음을 바꿔 이극에게 이런 내용을 모두 밝히고 그들의 편에 가담한다. 이극을 따르는 무리들은 군사를 동원하여 동관호와 양호를 죽이고 대궐로 가서 새로 왕위에 오른 탁자를 보호하던 순식을 죽이고 탁자를 죽여 거사에 성공한다. 그리고 그들은 정나라로 사람을 보내 공자 중이를 왕위에 앉히려고 한다. 제18장 천하를 얻으려면 지략이 뛰어난 참모를 얻으라. 위에서 다룬 진헌공, 진헌콩, 이 죽기 전의 이야기로 이 시기에 나라는 주나라의 서쪽인 산동성 일대에 위치해 있었다. 진목공은 매우 현명한 인물이었다. 목공 우면, 정실 부인이 없던 그는 헌공의 세자 신생이 어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여동생에게 청혼을 했다. 혼인을 요청하는 사신으로 나라의 공자집이 으로 가게 되었고 결혼 승낙을 받고 돌아오던 길에 공자 집은 한적한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를 발견한다. 그 농부는 공손지라는 인물로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를 나라로 데리고 온다. 그리고 그를 목공에게 소개하자 목공은 바로 그를 대부에 임명한다. 진헌공의 딸 백휘가 진목공에게 시집을 올 때 많은 인신들이 딸려 나라로 오게 되는데 그중 백리해라는 70먹은 노인이 도망을 쳐서 초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 초나라에서 그는 소를 키우며 지내다 그가 소를 잘 키운다는 소문이 초왕의 귀에 들어갔다. 초왕은 백리해에게 말을 키우는 일을 시킨다. 그렇게 백리해가 초나라에서 말을 키우며 지내는 동안 진목공은 인신 목록에 있던 대부를 지낸 백리해라는 인물을 찾는다. 그리고 그가 초나라에서 초왕의 말을 키운다는 말을 듣고는 그를 염소 가죽 5장을 바치고 진나라로 데려온다. 진목공은 백리해를 만나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를 재상에 임명하려 하자 그는 건숙이란 사람을 재상으로 임명할 것을 진목공에게 요청한다. 백리해의 말을 듣고 진목공은 공자 집에게 명하여 송나라에 살고 있는 건숙을 데려오게 한다. 건숙을 만난 공자 집은 백리해를 도와 진목공을 보필하길 청하자 건숙은 아들 백을병을 데리고 진나라로 들어와 진나라의 상경이 되었다. 백리해가 진나라의 승상이 된 후 그 소문을 들은 백리해의 저는 백리해의 집에서 발레하는 안악을 모집할 때 그 집으로 들어가 남편과 재회한다. 제19장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진해공. 헌공의 첩인 여희는 자신의 아들 해제를 군 위에 올려놓으나 장사에 의해 해제가 살해되자 다시 탁자를 군 위에 올리지만 이극과 도안이에 의해 탁자가 죽임을 당하자 의지할 곳이 없어 도망을 다닌다. 그러다 연못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한다. 신생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극을 앞세워 정나라로 망명한 공자 중이를 모셔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정나라의 도안이를 보내서 공자 중이를 나라의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나 의심이 많은 공자 중이는 왕위에 관심이 없다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낸다. 왕이 없는 상태가 된 나라에서는 이극이 도안이에게 명하여 양나라에 망명해 있던 배다른 형제인 이오를 설득해서 나라의 왕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오는 공자 중이가 왕위를 거절한 것이 필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웃
나라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를 계획을 세운다. 진. 나라 목공은 공자 칩으로 하여금 중이와 이호의 사람됨을 보고 오도록 지시를 내린다. 중이를 만나본 공자 칩은 인품이 뛰어난 중이가 왕위에 오를 경우 진. 나라의 해가 될 것이라 짐작한다. 그리고 양나라에 있는 이호를 만난다. 공자 칩을 만난 이호는 진. 나라가 자신의 왕위를 돕는다면 하서 5성과 그 옆에 3성을 떼어 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진. 목공의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나라로 돌아온 공자 칩은 덕이 있는 중이보다는 자기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고 왕이 되고 싶다는 이호를 의 왕위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목공에게 의견을 내고 목공은 그대로 따라 공손지에게 군사를 주어 이호를 의 왕으로 세우는 데 성공한다. 이호가 의 왕이 되니 이가 진해공이다. 의 왕이 된 이호 진해공은 하서 지방의 5성을 바치기로 한 목공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더구나 그는 해제와 탁자를 죽이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데 기여한 이극을 죽인다. 그리고 이극과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7대부들, 비정부, 기거, 추단, 숙견, 유호, 특궁, 산기의 집으로 들이닥쳐 일문을 모두 죽인다. 7대부와 그들의 가족을 몰살하자 나라엔 큰 흉년이 든다. 목공에게 식량을 원조해 달라고 요청한다. 건숙과 백리해가 식량 원조에 찬성하자 진목공은 의 식량을 지원한다. 다음 해 이번에는 의 흉년이 들자 목공이 회공에게 식량 지원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 진해공은 진목공에게 보내는 조서에서 어디 힘이 있으면 식량을 빼앗아가 보라고 조롱한다. 대로한 목공은 군사를 일으켜 나라로 쳐들어간다. 제20장 한원대전. 한원대전은 나라가 승리한다. 그리고 신의를 잃은 회공을 사로잡아 나라로 돌아가는데 목공의 부인인 목휘가 자신의 동생을 살리기 위해 만약 동생을 포로로 나라에 들어온다면 자신과 아이들은 모두 죽을 것이라고 목공을 협박한다. 부인의 협박에 목공은 나라의 세자 어를 인질로 잡고 어의 여동생 첩을 시종으로 받고 하서 5성의 문서를 받은 후에야 회공을 진나라로 돌려보낸다. 회공은 나라로 돌아오자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공자 중이를 암살할 계획을 세운다. 그는 쌓인 피를 불러서 정나라에 있는 중이를 암살하고 오라고 명령한다. 중이를 보필하는 호모와 호원 형제의 아버지는 나라의 국고 호돌이었다. 호돌은 중이의 암살 계획이 진행된다고 중이에게 알린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제나라로 향한다. 공자 중이가 제나라로 떠나는 동안 노자가 바닥나고 먹을 것이 없자 계자추가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내 그것으로 고깃국을 끓여 중이에게 바치기도 한다. 이렇게 어렵게 여행을 하다 1년여의 시간이 흘러 제나라에 도착한다. 제환공은 진의 공자 중이를 깍듯하게 대우해준다. 그에게 자신의 딸을 주어 혼인을 하게 하고 편하게 제나라에서 살도록 배려해준다. 제21장 수신제같이 국평천다. 제환공이 패자가 되어 중원을 호령한 지 언 40년가량이 흘렀다. 관중도 노쇠하여 죽기 전에 제환공에게 자신이 죽은 후 누구를 등용해야 하는지 제환공에게 알려준다. 자신의 후임으로는 포수가를 임명하고 수조, 여가, 당무, 개방을 반드시 조정해서 추방해야 한다고 제환공에게 당부한다. 여가는 제환공이 농담으로 산의 진미는 다 먹어봤으나 갓난아이 삶은 고기는 먹어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자신의 아들을 삶아서 제환공에게 바친다. 출세를 위해서는 자식마저 죽이는 잔혹한 인물이라 관중은 여가를 추방하라고 경고했던 것이다.
또한 수조는 당시 환관 제도가 없던 시기라 후궁이나 궁녀들이 남자 사인들과 자주 간통하는 일이 발생했기에 수조는 스스로 거세하여 제환공을 안심하게 만들어 내공의 일을 맡게 되고 총애를 받게 된 인물이다. 당무는 의관이었는데 제환공의 피부병을 낫게 하여 총애를 받은 의원이었다. 개방은 위나라의 공자로 제나라에서 벼슬한 지 15년이 지났어도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은 인물이라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중이 죽기 전에 제환공에게 당부하자 제환공은 이내 명을 국외로 추방한다. 그리고 관중이 죽고 포수가를 제상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환공이 연로하여 병이 들었다. 그는 관중의 당부를 무시하고 추방했던 4명의 신하들을 불러들인다. 포수가가 반대했지만 제환공은 포수가의 걱정을 무시하고 훗날 화근이 될 4 신하들을 불러들인다. 제환공의 병세가 위중하자 제환공의 5 아들들은 왕위를 호시탐탐 노린다. 셋째 아들 소를 세자로 삼았지만 충신들이 다 죽고 궁에는 수조와 여가를 비롯한 간신들이 들끓었다. 수조와 여가는 공모하여 제환공의 장남 무휴를 왕위에 앉힐 계획을 세운다. 수조와 여가는 병으로 거동하지 못하는 제환공의 영이라고 하여 대신들 및 아무도 궁궐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제환공이 굶어 죽도록 궁궐의 궁녀들을 모두 내쫓고 제환공의 침실 주위에 3장이나 되는 높이로 담을 쌓아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제환공은 병과 굶주림으로 죽는다. 세자 소는 수조와 여가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것을 꿈을 통해 느끼고 재빨리 제나라의 상경대부 고호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고호는 소에게 수레와 간호들을 딸려서 송나라로 보낸다. 제환공이 죽기 전에 송양공에게 소를 부탁한 일 때문이었다. 세자 소를 죽이러 새벽같이 군사를 몰아 대궐 밖으로 나갔던 수조와 여가의 무리 때문에 날이 새고 궁의 대신들이 몰려와 임금의 상태를 묻는다. 수조와 여가는 주공이 돌아가셨고 무휴를 왕위에 세우자고 하자 대신들이 반대한다. 그 와중에 수조와 여가는 군사들을 시켜 대신들을 학살한다. 송나라로 도망간 세자 소는 송양공에게 도움을 청한다. 송양공은 제후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이에 세 나라가 달려온다. 위, 조 주나라가 군사를 지원해 내 개국의 군사가 제나라로 쳐들어간다. 한편 제나라에선 원로 대신들인 고호와 구기중이 수조를 불러 국정을 논의하자고 하자 고호의 집으로 달려온다. 고호는 군사를 매복시킨 뒤 수조를 집으로 끌어들여 죽이고 수조의 군사도 죽인다. 고호의 장수들은 세자가 성 밖에 와 있으니 세자를 맞이하자고 하는 고호의 편에 가담한다. 수조와 그의 군사들이 고호의 집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군사가 무휴에게 달려와 이 사실을 고한다. 겁을 먹은 무휴는 도망가다가 그들이 죽인 충신들의 후손들이 몰려와 맞아 죽는다. 무휴가 죽자 여가도 노나라로 달아나고 제나라는 세자 소를 맞아 왕위에 오르게 한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공자들, 상인, 원, 반, 이 반란을 일으켜 임치성을 장악한다. 그러자 세자 소는 다시 송나라로 가서 구원을 요청한다. 송나라는 단독으로 군사를 일으켜 제나라로 들어가지만 제나라 군사들은 송나라 군사와 전쟁을 하려 하지 않았다. 쉽게 임치성에 입성한 세자 소는 제효공에 올랐다. 열혈한 지지를 받으며 왕위에 오른 제효공은 8개월이나 지연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다. 이때 그는 장위희와 소위희와 그녀들의 궁전에 있는 궁인들과 궁녀들 수백 명도 산채로 무덤에 묻는 큰 실수를 저지른다. 제 스무두 장천하를 노리는 송양공과 초성왕. 송양공은 제나라가 어지러울 때 세자 소를 군 위에 앉힌 일이 스스로도 만족스러웠다. 그는 제환공의 뒤를 이어 다음 패자가 되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등, 도, 주, 증의 내 소국들에게 회맹에 참석할 것을 강요한다. 군사력이 약한 소국들이 회맹에 참석하지만 증나라는 참석하지 않는다. 송양공에게 공자 탕이 증나라의 군우를 잡아 죽여서 제사를 지내면 천하 제후들을 제압하여 폐업을 이룰 수 있다고 부추긴다. 송양공이 그렇게 하자 회맹에 참가한 제후들이 치를 떨고 송양공을 증오하게 된다.
조나라 공공이 말없이 회맹을 떠나자 송양공이 대로하여 조나라 공격했지만 석 달의 공격에도 조나라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초나라는 노, 진, 채, 정나라와 회맹을 하고 공동으로 송양공을 비난하자 송양공은 조나라 공격을 중단하고 회군한다. 그리고 초나라와 제나라의 회맹을 요구한다. 세 나라는 녹상에서 만나 회맹을 하는데 주나라의 관직에 따라 초나라가 제일 말석에 앉았다. 송양공은 가장 윗자리에 앉아 거만하게 행동했다. 초성왕은 녹상에서 수일을 머물다가 초나라로 돌아갔다. 그는 송양공이 괘씸해서 그냥 둘 수 없었다. 초성왕은 다음 회맹에 참석하면 군사를 동원하여 송양공을 사로잡아 인질로 초나라로 끌고 갈 계획을 잡는다. 회맹에는 조, 진, 정, 허, 조, 채나라가 참석했다. 그리고 이 회맹에서 초성왕은 군사를 동원하여 송양공을 포로로 잡고 송나라가 준비한 재물들을 약탈해 간다. 송나라의 공자 모기는 송양공을 살릴 계책으로 송나라의 양공을 패하고 자신이 군위에 오른다. 그리고 다가오는 전쟁을 준비한다. 송나라로 몰려온 초나라 군의 송나라는 이전 임금은 필요 없으니 죽이던 살리던 마음대로 하라고 응수한다. 그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고 방어한다. 송나라의 휴양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초나라는 노나라 희공에게 송과 초의 화명을 중재해 달라고 서찰을 보낸다. 서찰은 받은 노희공은 5제후들과 논의를 한다. 송양공을 초나라가 풀어주면 초나라를 맹주로 받들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몇 달 후 초나라 땅의 제후들이 모여 맹단을 설치하고 초성왕을 맹주로 추대하자 초성왕은 송양공을 석방하여 송나라로 돌려보낸다. 초나라의 복수심이 불타는 송양공은 송나라로 돌아오자 초나라에 붙은 정나라를 치려고 한다. 공자 모기와 공손고가 반대를 했지만 송양공은 정나라를 공략한다. 이에 초나라가 군사를 끌고 와 송과 초가 맞붙지만 송나라가 대패한다. 전쟁에서 패배하여 돌아온 송양공은 후유증으로 1년 후에 죽는다. 제20세 장천하를 주유하다. 회공 2호의 암살을 피해 제나라로 와서 시간을 보내던 진의 공자 중이는 제환공의 딸 제강을 부인으로 맞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수십 년간 따라다니며 모신 신하들은 근심이 많았다. 패자가 되어야 할 주공이 제나라의 객의 신분으로 저렇게 눌러 살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주공을 제나라에서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결심을 한다. 중위에 모시고 천하를 유람하던 사람들이 뽕나무밭에 모여서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이 계획을 알게 된 제강은 그들을 도와 중위가 제나라를 벗어날 수 있도록 중위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 술에 취한 중위를 수레에 싣고 제나라를 벗어나 송나라로 가게 돕는다. 송나라를 향해 여행길에 오른 중위의 일행은 조나라를 지나게 된다. 공공은 중위가 통갈비의 눈동자가 4개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맞이한다. 그리고는 목욕을 하게 하고 그것을 훔쳐본다. 중위의 가신들이 이를 알고 훔쳐보던 대부들과 조공공을 나무랐다. 저녁 시간에 되어도 중위 일행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않아 중위 일행은 조공공의 덕없음을 탄식하고 있는데 희북이라는 대부가 찾아와 음식과 보석을 바친다. 중위 일행은 희북이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튿날 송나라로 떠난다. 송나라로 들어갔지만 송양공은 초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병에 들어 누워 있었다. 그러나 송양공은 중위 일행에게 충분히 많은 예물과 식량을 선물했다. 중위 일행은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를 찾아 정나라로 찾아간다. 그러나 정나라 문공은 성문을 닫고 중위 일행을 받아주지 않자 중위 일행은 초나라로 들어간다. 초나라에서는 중위 일행을 극진히 대접한다. 한편 목공의 포로로 잡혀간 회공의 아들 어는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지자 나라를 몰래 탈출해서 아버지에게로 간다. 회공의 아들 어는 진회공으로 왕위에 오른다. 목공은 자신의 딸을 버리고 나라로 도망간 사위 어를 용서할 수 없었다. 목공은 공자 중위를 나라의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우고 초나라에 있는 공자 중위를 데려오라고 명한다.
목공을 찾아간 중이에게 목공은 사위 어가 버리고 간 딸 회영을 아내로 삼게 한다. 중이는 목공의 군사를 지원받아 나라로 들어간다. 의 군사를 담당하던 여생과 그계가 중이에게 귀순한다. 그러자 어는 고량 땅으로 도망간다. 중이는 나라에 들어와 군위에 오르니 진문공이다. 그는 춘추시대 두 번째 패자로 군림하게 된다. 제10문의 장형수를 빼앗고 왕이 된 망나니 진문공은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을 도와준 신하들의 논공 행상을 실시한다. 그런데 계차주는 자취를 감추고 면산으로 은거해버린다. 계자추를 발견한 한 사람이 계자추를 추앙하는 시를 지어 대궐문에 붙였다. 진문공은 면산을 샅샅이 뒤져 계차추를 찾게 하지만 계자추를 찾을 수 없자 면산에 불을 놓아 불을 피해 내려오는 계자추를 찾으려 했다. 그런데 산의 모든 나무가 사흘 동안 다 탄 후에도 계자추는 내려오지 않았다. 산을 뒤져 찾아보니 계자추는 어머니와 함께 버드나무 아래서 다 죽어 있었다. 충격을 받은 진문공과 신하들은 그날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식사를 하며 계자추를 기렸는데 이게 한식의 기원이 된다. 한편 주나라 주양왕은 오랑캐인 정나라에서 부인을 맞이하려 했다. 대부 부신이 반대했으나 주양왕은 고집을 부려 결국 정나라에서 정나라 임금의 딸 수계를 아내로 맞이한다. 그런데 주양왕의 아버지 주해왕이 원래 왕위를 물려주려고 한 아들은 주양왕의 동생 태숙대였다. 태숙대는 잘생기고 호탕한 남자였다. 수계는 태숙대와 눈이 맞아 둘은 간통을 하는 사이가 된다. 둘은 바람도 모자라 주양왕을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이 얘기를 들은 궁녀가 주양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수계는 폐위되어 갇히고 태숙대는 수계의 고향이 정나라로 도망간다. 그리고 정나라 임금에게 거짓말을 하여 군사를 얻어 주나라를 공격한다. 주양왕은 몸을 피해 감흠 땅으로 도망친 후 목공과 문공에게 도움을 청한다. 진문공이 먼저 군사를 이끌고 주나라로 향하며 뒤늦게 출정하는 목공에게 자신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으니 목공은 군사를 돌리도록 만든다. 그리고 주나라로 들어가 태숙대와 수계를 죽이고 난을 평정한다. 이렇게 진문공은 주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명성을 떨치고 장차 패자가 되는 기틀을 마련한다.